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JTBC조차 막을 수 없었던 불꽃야구 시즌2 공식 발표의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36회가 사실상 마지막일 것이라 믿었던 그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꽃야구 시즌1이 30회를 넘어가면서 내부에서는 이미 명확한 한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36회라는 숫자는 단순한 회차가 아니라 제작비, 편성, 광고 계약, 그리고 내부 심의 기준이 동시에 겹쳐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 출연진 고령화, 경기 퀄리티 유지 문제까지 겹치며 시즌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송가에서는 36회를 끝으로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JTBC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현역이 끝난 선수들의 마지막 진심이라는 감정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매 회차마다 터져나오는 승부욕, 패배 앞에서 무너지는 표정, 그리고 다시 글러브를 쥐는 순간들이 다른 어떤 예능에서도 볼 수 없는 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감정의 누적은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고, JTBC 내부 데이터는 점점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불꽃야구는 회차가 쌓일수록 시청률보다 더 무서운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클립 조회수, 재생 유지율, 커뮤니티 확산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보기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틀어놓고 보는 예능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보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습니다. JTBC 내부에서는 이 지점을 기점으로 불꽃야구를 더 이상 일반 예능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콘텐츠를 멈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장해야 하는가? 36회 이후를 상정하지 않았던 제작 구조, 계약 문제, 출연진 스케줄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시청자 반응은 그 모든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JTBC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불꽃야구를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한 발 더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즌2 스페라는 단어가 내부 회의 테이블 위에 처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히 부인되었고 외부에는 논의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JTBC는 불꽃야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즌2가 내부 회의 테이블에 처음 오르자마자 JTBC 안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거센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규칙을 깨뜨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구 예능이라는 틀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감정 밀도, 웃음보다 침묵이 길게 이어지는 편집, 승패보다 인간의 한계를 전면에 내세운 구성은 기존 예능 문법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시즌1의 성공이 곧바로 시즌2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이유였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로 떠오른 것은 제작 리스크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일반 예능처럼 스튜디오에서 안전하게 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경기와 날씨, 선수 컨디션, 부상 가능성까지 모두 안고 가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차가 늘어날수록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단 한 번의 사고나 경기 붕괴가 전체 시즌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JTBC 편성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시즌2에서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시즌1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출연진 문제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현역을 마친 전직 선수들이며 이미 신체적 한계와 부상 이력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즌1을 거치며 체력 소모는 누적되었고 촬영 강도에 대한 우려는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으니까 더하자 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줄지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린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데이터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살아 움직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그 다음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도 특정 장면이 다시 소비되고, 재해석되고, 공유되는 흐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능의 수면 곡선과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고, JTBC 내부 분석팀은 이 현상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분류합니다. 광고와 수익 구조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불꽃야구는 자극적인 편집이나 과도한 PPL 없이도 안정적인 광고 효과를 만들어냈고,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짧고 강한 노출보다 신뢰와 몰입이 높은 콘텐츠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시청률 프로그램이 아니라 JTBC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위험한 도전인가? 아니면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가? 편성팀, 제작진, 경영진의 시각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가 불꽃야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즌2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부인된 상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됩니다. JTBC는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야 할 흐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꽃야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누가 출연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섰는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미 한번 야구 인생의 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패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진정성이 불꽃야구를 다른 스포츠 예능과 완전히 갈라놓은 출발점이었습니다. 불꽃야구의 경기에는 늘 이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기면 좋은 방송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는 순간에도 카메라는 꺼지지 않고 편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실책 장면, 흔들리는 제구,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스윙 속도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는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솔직함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든 감정의 방향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심 인물들의 역할 분담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리더로서 팀을 끌고 가야 했고 누군가는 후배를 받쳐주는 그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출연자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고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시즌1의 완성도를 지탱했습니다. 카메라는 스타성보다 관계를 따라 움직였고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강하게 반응한 지점은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침묵, 더그아웃에서의 짧은 시선 교환, 경기 후 라커룸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표정들이 반복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대본으로 만들 수 없었고 연출로도 완성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그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대로 남겨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제작진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능으로서의 속도감을 포기해야 했고 웃음 포인트를 억지로 끼워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은 시청자와의 신뢰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조작하지 않는 프로그램, 편집으로 감정을 왜곡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뢰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즌2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점, JTBC 내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체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출연진 조합, 이 감정 구조, 이 흐름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불꽃야구는 포맷이 아니라 관계로 완성된 콘텐츠였고 바로 그 점이 시즌2를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만든 핵심 이유였습니다. 불꽃야구가 시즌1을 통해 가장 크게 뒤흔든 것은 시청률 경쟁이 아니라 스포츠 예능이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 스포츠 예능은 결과 중심이었고 승패가 곧 서사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이 공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경기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선택과 망설임,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태도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시청자의 시청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꽃 야구를 보는 시청자들은 더 이상 하이라이트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간에 침묵, 교체를 고민하는 순간, 벤치에서 흐르는 미묘한 공기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넘기고 소비하는 예능이 아니라 집중해서 따라가야 하는 콘텐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JTBC 내부 분석에서도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꽃 야구는 연령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시청층을 형성했지만 특히 충성도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시청하는 비율, 다시 보기를 반복하는 빈도, 그리고 방송 후 토론이 이어지는 기간이 다른 예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발성 화제성이 아니라 장기 체류형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스포츠에 익숙하지 않던 시청자들의 유입이었습니다. 야구 규칙을 완벽히 몰라도 불꽃 야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었고 그 선택은 스포츠 팬이 아닌 시청자들까지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꽃 야구는 야구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야구를 매개로 한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 야구는 스포츠 예능과 휴먼 다큐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연출은 개입을 최소화했고 음악조차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절제되었습니다. 카메라는 결과를 포장하지 않았고 실패를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시청자의 감정을 더 깊게 자극했고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즌2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연장 여부를 넘어 불꽃 야구 이후의 예능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멈춘다면 JTBC는 단지 하나의 인기 콘텐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됩니다. 불꽃 야구는 이미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방송사 전체에 던져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즌2는 선택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불꽃 야구가 만들어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 영향력은 이미 프로그램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시즌2를 향한 논의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을 때 JTBC 내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한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가? 불꽃 야구는 이미 하나의 예능을 넘어 JTBC가 시청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를 상징하는 콘텐츠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공백의 문제였습니다. 불꽃 야구가 빠진 자리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그 무게를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유사한 포맷은 가능했지만 동일한 신뢰와 감정 밀도를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불꽃 야구는 대체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역을 차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와의 약속 역시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시즌1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대는 공식적인 예고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사의 흐름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갑작스럽게 끊는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방송사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제작진 역시 시즌2를 단순한 연장이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즌1에서 보여준 감정과 태도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그 기대를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2는 더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회차 수, 촬영 방식, 편집 기준까지 모든 요소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었고 무리한 확장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시즌2의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의 위험이 더 중요하게 논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야구는 한 번이라도 본질을 잃는 순간 가장 먼저 시청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더 많은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절제의 전략은 시즌2를 향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JTBC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불꽃야구는 그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불꽃야구 시즌2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제작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JTBC가 어떤 방송을 만들고 어떤 시청자와 함께 가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시즌1이 우연의 연속처럼 보였다면 시즌2는 그 우연을 책임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끝까지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불꽃야구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구를 통해 다시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순간보다 패배 이후의 표정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고 화려한 플레이보다 침묵의 시간이 더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시즌2는 바로 이 본질을 지켜내겠다는 약속 위에서 출발합니다. JTBC가 시즌2를 공식화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더 크게 만들고 더 자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과장이 아니라 절제였고 연출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시즌2는 이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허용된 연장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불꽃야구를 단기 흥행 콘텐츠가 아닌 장기적인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시청률 그래프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게 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떠올리게 되는 감정입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많은 시청자에게 그런 기억을 남겼고 시즌2는 그 기억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야구 시즌2는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는 더 날카로워질 것이고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역시 사실입니다. 불꽃야구는 늘 한계선 위에서 버텨왔고 시즌2 역시 그 경계 위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합니다. JTBC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던 이야기를 인정해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시 그라운드 위에서 계속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이 모든 과정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끝내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청률, 화제성, 조회수는 분명 중요한 지표였지만 불꽃야구의 생존을 결정지은 것은 그보다 훨씬 비가시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방식,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끝난 뒤에도 쉽게 놓지 못하는 감정의 잔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불꽃야구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경기를 지켜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번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험이었고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충돌하고 그 사이에서 출연자들은 누구보다 솔직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스포츠 예능이라는 범주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경기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이 프로그램이 남긴 것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고 어떤 순간은 방송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꽃야구는 그 시간을 삭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대로 보여주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이 선택이 누적되면서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즌2를 향한 기대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신뢰의 연장으로 작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한 경기, 더 극적인 승부를 기대하기보다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불꽃야구다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시즌2를 기다리는 가장 본질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제작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제작진에게 시즌2는 확장의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대입니다. 시즌1에서 우연처럼 만들어진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만들어내야 하고 한번 형성된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시청자는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고 그 실망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즌2는 더 많은 장면을 담기보다 어떤 장면을 남길 것인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꽃 야구의 진짜 긴장은 경기 중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존재합니다. 교체를 결정하는 짧은 침묵, 계속 던질 것인지 내려올 것인지 망설이는 시선, 그리고 더그아웃에서 흘러나오는 말없는 압박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 긴장은 대본으로 만들 수 없고 연출로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완성됩니다. 시즌2 역시 이 원칙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계를 직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불꽃 야구가 선택한 유일한 서사 방식이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시즌1은 특별해질 수 있었습니다. JTBC가 시즌2를 공식 발표하며 가장 신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패하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예능이 아닙니다. 한번 신뢰를 깨트리면 그 상처는 프로그램을 넘어 방송사 전체의 이미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2를 선택했다는 것은 불꽃 야구가 가진 힘을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방향성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불꽃 야구는 JTBC에게도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 것인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무엇을 편집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말입니다. 이 기준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방송 제작 전반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꽃 야구 이후의 예능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즌2가 시작되면 비교는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시즌1의 장면 하나하나가 기준점이 되고 작은 변화도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 역시 불꽃 야구가 감당해야 할 숙명에 가깝습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은 쉬운 길을 포기한 채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꽃 야구 시즌2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기억될 장면을 남기느냐,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떤 감정으로 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늘 결과보다 과정을 선택해왔고 그 선택이 시청자와의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시즌2 역시 이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불꽃 야구는 누군가의 전성기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성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스포츠를 넘어선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2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시험받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불꽃 야구 시즌2는 성공 여부로 평가받기보다 태도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순간을 남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끝내 지켜냈는지가 이 프로그램의 진짜 결과가 될 것입니다. JTBC가 막지 못했던 것은 단지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버린 이야기의 흐름이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그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막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2는 그 선택이 여전히 유효한지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할 시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